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각각 별개로 보이던 사건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권의 컨트롤 타워는 어느 나라인가?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각각 별개로 보이던 사건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수렴하고 있다. 군사훈련 축소, 미국 기업 집중 제재, 선거 검증 봉쇄, 1대1로 참여 제한, 서해 불법 구조물 방치, 중국발 여론조작 차단 거부, 간첩법 표류, 상호주의 없는 특혜, 그 모든 사안에서 결과적 수혜자는 중국이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일치하는 조치가 이처럼 반복될 때 우연이라는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베이징의 입맛에 맞게 집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주권의 외주화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취임 7개월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대만 연합보, 중앙통신사 등은 정보기관 인사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에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된 중국 측 추정 요구 항목은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한미동맹 이관, 주한미군 역할 축소, 대만 유사시 한국 중립화였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이 의혹이 함부로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방중 이후 전개된 정책적 궤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직전 중국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방중 시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시진핑과 셀카를 찍은 장면은 외교적 품격 논란을 낳았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남긴 발언도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공개적으로 강요한 메시지다. 방중 타이밍도 심상치 않다. 방중 직전인 1월 3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을 감행했다. 부정선거와 친중 권위주의 정권 불용이라는 미국의 신호가 전 세계에 발신된 바로 다음 날 이재명이 베이징으로 향했다. 외교부의 공식 부인과는 별개로 방중 이후 전개된 정책 궤적이 보도된 의혹의 내용과 기묘하게 일치한다는 사실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같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은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안했다. 시진핑은 좋은 제안이라며 원칙적으로 호응했다. 배경이 없는 제안은 아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 노선의 복원을 희망한다고 피력했고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먼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언급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왜 지금 이 방식으로 제기됐는지가 문제다. 중국의 1대1로는 아시아, 중동, 유럽을 육해상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고속철은 그 마지막 결절점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차이나 스탠더드, 기술 표준의 이식이다. 중국 표준으로 건설될 경우 철도, 신호 관제 데이터 시스템이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네트워크에 포섭된다. 이것은 단순한 인프라 협력이 아니다. 반도체 5G AI에서 기술 진영 분리를 추진 중인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중국 표준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인도 태평양 기술 동맹에서의 이탈로 해석된다. 미국 조달시장 접근, 방산 협력,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 같은 동맹의 실질적 이익이 모두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패턴의 결과적 수혜자, 한반도 물류 데이터 거부권과 기술 표준 이식을 원하는 중국. 중국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 수역 내 주변에 부표 13개와 대형 구조물 3개 등 총 16개를 무단 설치했다. 이재명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논의 후 중국은 PMZ 내 유인 관리시설 1개만 이동하기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15개는 방치 상태로 유지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PMZ의 중간선을 긋자고 실무 협의를 제안한 것이 확인되며 이는 공동수역 분쟁 근본 해결을 위한 취지다. CSIS 등 국제안보 연구기관은 이 구조물 설치를 남중국해 인공섬 사례와 유사한 회색지대 전술, 점진적 주권 확장으로 규정하며 군사화 가능성을 제기하나 주한미군 감시 레이더를 겨냥한 장비 탑재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패턴의 결과적 수혜자 서해 실효 지배 확대 가능성을 노리는 중국.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을 실시해 중국방 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했고 중국 전투기가 즉각 출격해 대치가 벌어졌다. 발단은 한국 측에 있다. 미국이 한미일 공중훈련을 제안하자 한국은 일본의 다케시마에 날 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미국은 2월 5일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라고 통보한 뒤 독자 훈련을 강행했고 미일 공중연합훈련도 별도 진행됐다. 한국만 빠졌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공식 항의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즉각 보도됐다. 동맹 내부의 이견은 비공개 채널로 조율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이 항의가 공개보도로 처리된 것은 중국에 우군 신호를 보내는 효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그 다음이다. 주한미군이 서해 공중훈련에 대하여 사과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당국자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강하게 반박했다. 주한미군이 한밤에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자유의 방패 훈련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한국 측이 야외기동훈련 최소화를 주장하자 미국은
이미 증원 병력과 장비가 한국에 도착한 상태라며 난색을 표했고 양측은 당초 2월 25일로 잡혀있던 합동 발표를 연기했다. 연합훈련에서도 40여 건의 야외기동 훈련 중 22건이 기간 이후로 밀렸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조를 강화할수록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 패턴의 결과적 수혜자, 한미연합전력 약화와 서해 견제력 이완을 원하는 중국,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가 미국 하원법사위원회에 출석해 7시간 비공개 증언을 했다. 짐 조던 위원장은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 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원칙은 상호주의다. 쿠팡에는 세무조사 공정위 제재 6개 상임위 청문회를 동시에 가하면서 알리테무에는 소액 과징금 수준 처분 논의 중인 이 비대칭 구조는 미국의 상호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검토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경고 수단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 맥락이다.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로 비화할 경우 그 충격은 쿠팡 사태의 수십 배를 넘는다. 더 심각한 층위가 있다. 알리테무가 수집한 한국 소비자 약 1,700만 명 수준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마케팅 자산이 아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모든 중국 기업이 국가 정보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한다. 한국인의 소비 성향, 이동 패턴, 검색 이력을 보유한 중국 공산당이 이 데이터를 여론 조작 선거 공작에 활용하는 인지전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가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미국 EU가 틱톡, 위챗 등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제하는 논리가 그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개인정보보호 이슈로만 접근하고 있을 뿐 안보적 차원의 대응은 사실상 없다. 이 패턴의 결과적 수혜자, 통상 갈등 심화와 데이터 유출 우려 노리는 중국.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소위 심사도 없이 행안위 전체회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핵심 조항은 선관위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 자체는 검토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의혹 제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에 포섭할 수 있는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및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은 2023년 선관위 서부합동 점검에서 선거인명부 개표 사전투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 취약점은 아직 완전히 보완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수년간 선거망은 외부와 철저히 분리되어 해킹 불가능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허철은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투표 이틀 동안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라고 자백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망 분리 완벽 거짓말로 일관했다. 취약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권은 오히려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형사처벌 조항을 들이밀었다. 조선일보 K스탯 부정선거 의혹의 43%가 공감, 같은 달 YTN 국민 37%가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음모론이 아닌 신뢰 위기를 증명한다. 국제적인 선거무결성 원칙은 국민이 언제든지 검증이 가능해야 하나 한국은 불가능한 상태다. X는 2025년 11월 21일 계정 접속 국가 공개 기능을 도입했다. 직후 군주민수 등의 계정이 7년간 국민의힘 비난 글 6만여 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이 계정들의 접속지가 중국이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현중 정서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웨이보는 이미 지역별 IP를 공개하고 있다. 국제 비교를 보면 이 논리가 더욱 설명이 안 된다. 일본 총무성 관련 조사에서 2021년 중의원 선거 당시 중국발로 추정되는 SNS 계정 3,000개 이상이 특정 정당 비방 게시물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 대표 사례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기술 불법 유출 143건, 피해액 23조 2,700억 원, 이 중 72%가 중국으로 유출됐다. 법안은 2024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이 대목을 상징한다.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23조 원의 피해 앞에 나온 말이다. 국민 72%가 중국을 비호감으로 보고 미국과의 갈등이 현실적 경제 보복으로 비화할 위험이 가시화된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권은 왜 이 방향을 고집하는가? 국익 계산으로도 선거 전략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이런 의문에 반드시 답해왔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중국 러시아 지원 속에 민주주의를 침식하던 과정도 처음에는 자주 외교라는 포장지 안에 있었다. 숨겨진 것이 있다면 결국 밝혀진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고 필연이 구조화되면 의도다. 제도적 방어선을 허무는 쪽이 이재명 정권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의혹의 증거다. 국민 72%가 중국에 등을 돌렸다. 청년 세대는 중국을 북한보다 낮은 온도로 바라본다. 그럼에도 정권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위임한 권력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를 국민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선거로 되물어야 한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필연이 구조화되면 전략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외주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외교적 균형 전략인지 아니면 위험한 기울기인지 팩트와 구조를 기준으로 끝까지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